어르신들, 오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왔나요? 혹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쓴맛이 나는 생채소를 억지로 씹어 삼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채소는 무조건 많이, 그리고 가급적 생으로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내 속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정재훈 약사의 책, 채소의 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채소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60대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밥상을 풀밭으로 만드신 거죠. 아침마다 생케일과 샐러리를 갈아 마시고 끼니마다 생야채쌈을 한 바구니씩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해지기는커녕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식물을 그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순한 양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식물도 살고 싶어 한다고요. 동물은 적이 나타나면 도망칠 수 있지만 땅에 뿌리 박힌 식물은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화학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독성 물질, 때로는 쓴맛과 떫은 맛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많은 채소들 속에 사실은 천연 살충제가 들어있습니다. 벌레나 초식 동물이 자신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 감자의 싹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은 다들 아시죠? 이것도 감자가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어 물질이 가득한 채소를 아무런 처리 없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채소와 농약을 적절히 사용한 채소, 식물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하게 받쳐 독을 많이 만들까요? 정답은 의외로 유기농일 수 있습니다. 농약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니 식물은 벌레와 싸우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은 천연 살충제, 즉 독성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무조건 유기농이 순하고 안전하다는 생각,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류는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요리, 즉 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이 속이 아팠던 건 억센 섬유질과 식물의 방어물질을 생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면 식물의 독성은 약해지고 소화는 훨씬 쉬워집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식물의 독을 해독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구체적인 예로 토마토를 볼까요? 토마토가 빨간색인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토마토를 그냥 씹어 먹으면 이 좋은 성분이 튼튼한 세포벽에 갇혀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기름에 볶거나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옵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죠. 생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으로 아작아작 씹어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금치는 또 어떤가요? 생으로 먹으면 수산이라는 성분이 결석을 만들 수 있지만 물에 데치면 이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 안전해집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나무를 데치고 기름에 묻혀 드셨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완벽했던 겁니다. TV만 틀면 오늘은 이게 좋다, 내일은 저게 좋다 하며 슈퍼푸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사이베리, 노니, 렌틸콩, 이름도 어려운 외국 농산물들이죠. 그런데 작가는 묻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 식탁의 김치나 시금치보다 월등할까요? 사실 슈퍼푸드라는 말은 영양학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 용어입니다. 특정 농산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만들어진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슈퍼푸드 브로콜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만 먹는다고 암이 낫거나 만병이 통치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배추나 무에도 브로콜리 못지않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싼 수입 채소 하나에 목매는 것보다 제철에 나는 우리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우리는 왜 매운 고추나 알싸한 마늘을 좋아할까요? 사실 식물 입장에서 매운맛은 먹지 말라고 내뿜는 경고 신호, 즉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특이하죠.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꿨으니까요. 매운맛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온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자극합니다. 적당한 자극은 활력이 되지만 과도하면 위장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뭐든 과유불급인 셈이죠. 책에는 옥수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옥수수는 원래 아주 볼품없는 잡초였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개량하고 보살펴서 지금의 통통한 옥수수가 된 거죠. 인간은 식물을 이용하지만 식물도 인간을 이용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옥수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채소 하나하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는 피하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재훈 약사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채소에는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고기가 채워주고 고기의 독성을 채소의 식이섬유가 배출해 줍니다. 쌈 채소 위에 고기 한 점, 마늘 한 쪽을 올려 드시는 그 모습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식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이 채소는 항암 효과가 있고 저 채소는 혈압에 좋고 이렇게 따지면서 먹으면 식사가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는 유기농 채소보다 즐겁게 웃으며 먹는 된장찌개가 몸에는 훨씬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을 느끼고 향을 즐기세요. 우리 몸은 즐겁게 먹을 때 영양분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결국 정답은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슈퍼푸드에 의존하지 말고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어떤 날은 생으로 아삭하게, 어떤 날은 푹 익혀서 부드럽게, 조리법도 다양하게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식물들이 가진 각기 다른 방어 물질들이 서로 상쇄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깨우는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채소의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채소를 약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소는 수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지나해온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몸에 좋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입맛 당기는 제철 채소를 맛있게 요리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밥상에는 나를 위한 맛있는 채소 요리 한 접시 꼭 올려보세요. 감사합니다.